자, 류호정 의원 2부에서 예고해드린 대로 2부 말미에 제3의 권력 창당해요? 저희 뭐 처음부터 신당 네. 창당을 해야 한다. 그 네. 안에 이제 정의당도 함께 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활동을 시작을 했었고. 세 번째 권력 죄송해요. 네, 세 번째 권력입니다. 네. 네, 지난 제3의 길은 토니 블레어. 네, 세 번째 권력. 저도 익숙해져가지고 네. 뭐가 틀렸는지. 그러니까 본인이 정정을 안 해주니까 나는 맞는 줄 알았어. 네. 세 번째 권력. 예. 세 번째 권력도 이제 비전 발표회를 네. 가졌고요. 왜냐하면 이제 다른 종류의 정당이 되어야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정당인지 비전 발표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뭐 네. 절제와 공존을 기치로 한, 그러니까 좀 쉽게 얘기하면 내가 옳다고 믿는 신념을 남들도,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인정하는 방법으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정당을 만들겠다라는 취지로 해서 발표를 했었고요. 예. 이번 주에 이제 회원 총회가 있고, 사실 이제 어디와 어떻게 구체적으로 연대해서 신당을 만들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1, 2주 이내로 소식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있는 문제라서 상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1, 2주 내에 알겠습니다. 상대방 야 뭐가 왜 움직임이 있는 건데 그 상대방이 누굴까? 내가 아는 사람일까? 모르는 사람일까? 궁금합니다. 1, 2주 내에 결과가 나오면 다시 한번 저희랑 이야기를 나누시는 걸로 하도록 하고, 자, 파주로 가보겠습니다. 파주로 왜 가냐? 요즘 영화 이 서울의 봄 이 관객 수가 500만 명이 넘어섰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MZ 세대들이 요 12.12 사태란 거에 상세한 내용들 처음 접하고 헉! 당시에는 전두환 장군이었죠. 저렇단 거야? 라고 이제 지금 막 저 뭐 분노 인증 릴레이도 있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전두환의 씨의 유해 안장 이슈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자, 김경일 파주시장 얘기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국민을 학살한 전두환의 유해를 파주에 안장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전두환 유해의 파주 안장 결사 반대한다. 이렇게 밝혔는데, 그런데 결과가 나왔어요. 이 그 토지주가 땅을 안 팔겠다. 가계약 기간이 끝나고 언론 보도로 부담 느껴서 땅을 내가 안 팔 거야. 그래서 이제 파주에 묻히는 거는 이제 무산이 된 건데, 이 논란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이제 지자체장이 나서서 반대한다 하고 이제 결국 무산된 거. 이성환 위원장. 이게 시민단체나 정당이나 뭐 그런 의견은 낼 수 있어도 저는 우리 파주의 뭐 민주당 당원들이나 그런 사람들의 의견 낼 수 있어도 이거 시장이 직접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그 자치행정을 관리해야 될 그 담당자가 이거는 정쟁을 조장한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논리라면은 올 4월에 박원순 시장 묘가 그 경남 창녕에서 네. 그 남양주로 이장이 됐어요. 창녕의 고향인데 박원순 네, 시장. 근데 창녕에서 남양주 모란공원으로 이장됐는데 이 모란공원에 뭐 민주열사들 많이 묻혀 있다 많죠. 그렇게 해서 했는데 이거 도둑 이장했어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에 몰래 이장했어요. 왜냐면 여기도 반대가 있었거든요. 네. 이때도 뭐 자치단체장이 뭐라고 얘기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이 우리나라에서 어떤 고인에 대한 예우가 뭐 있고 그래서 우리 당에서도 뭐라고 비난하고 그랬어도 이거를 뭐 압박하거나 그런 건 없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왜 굳이 파주시장이 이렇게 해야 되냐? 그러면은 예전에 그 광주 뭐 정일성 뭐 기념사업 이런 것까지도 또 다 소환하는 거예요. 이념 논쟁은 할 거는 시민단체나 정당이 하게 냅둬야지. 이거는 자치단체장이 이렇게 나설 건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김경일 파주시장 민주당 소속 시장이죠. 네. 이 논란은 어떻게 봅니까, 박성민 전 최고는? 근데 저는 뭐 충분히 주장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네. 있고, 네. 일단은 그리고 토지주를 압박했다기보다 이제 이 현안이 불거지고 그리고 서울의 봄이라는 좀 특수한 영화라는 계기 때문에 또 이런 것들이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파주시장도 일종의 입장을 낸 거라고 보여지고요. 네. 근데 한 발 떨어져서 보면 사실 전두환 씨의 업보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 사람이 결국에는 본인이 했던 정말 그런 무차별적인 학살이나 정말 국민들을 그렇게 무도하게 좀 희생시켰던 그런 본인의 과거에 대해서 제대로 사과하고 이러지는 않았잖아요. 그런 면에서 아직도 역사적으로는 평가가 있는 거고, 그리고 상처받은 사람들도 남아 있는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런 반대 의견은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런 주민들의 의견이나 시민단체의 의견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대변해야 하는 것도 시장의 역할 중 하나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얘기는 뭐 이 정도로 해서 마무리 하고요. 예. 하실 얘기 있으십니까? 아니, 그건 아니고 네. 박원순 시장님이랑 전두환 전 대통령 비교하는 건 좀 맞지 않다. 공과실을 시민들이 다 따로 보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네. 맞지 않다.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예. 자, 이 얘기 좀 보죠. 이준석 전 대표 구글 폼을 통해 가지고 4월 총선 출마자 모집한다던데 이 행보는 어떻게 봐요, 이승환 위원장? 우리가 공천 신당 서류 총선 출마자 모집. 공천 서류 한번 낼 때 네. 인생을 되돌아보게 되거든요. 자기의 재산부터 해가지고 범죄 기록 그리고 뭐 자기의 모든 대한민국에서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서류를 떼내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무슨 일을 할 건지 이 지역에 어떤 연구가 있는지 몇 주 걸립니다. 그런데 이게 구글 폼처럼 문턱을 아예 없앤 것도 아니고 에스컬레이터 태워가지고 여기에서부터 공천 출마 희망자를 모집하겠다라고 하는 발상 자체가 저는 이건 정치를 굉장히 격화시킨. 저는 이거 흥행은 할 것 같아요. 나도 여기 나가고 싶어요 하고 몇 줄 써내면 되는 거잖아요. 몇 줄 써내면 되는 간단한가 거죠. 보죠. 예. 이 형식대로 하면. 구글 폼대로 하면 굉장히 간단하죠. 나 어디 지역이고 나 여기 출마하고 싶고 나 뭐 이런 이유 때문에 하고 싶다라고 하는 건데 나중에 근데 이거를 보면은 이준석 대표도 그렇고 여기에 뭐 같이 창당 준비하는 사람들도 이걸 보는 순간 굉장히 황망할 거예요. 아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띄워주고 집계해줘야 되나 하고 생각할 게 있을 건데. 검증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고. 네, 이거는 그냥 본인의 지난번에 나 몇만 명 했다. 우리 출마자 또 몇천 명 있다라고 하는 그거를 위한 수단일 뿐이고 저는 그 과정에서부터 이게 시민단체나 뭐 청년단체에서 그냥 우리가 그 모의유엔 하듯이 그렇게 하는 거라면 몰라도 진짜 신당을 이런 구글 폼을 기반으로 그 근거를 시작으로 신당을 창당한다? 이거는 여기에서부터 저는 흔들리는 계기가 될 것 같아요. 오, 그래요. 요정은 어떻게 봐요? 이거? 근데 뭐 구글 폼으로 지원하신 분들 뭐 다 받는 것도 아니고 결국엔 또 검증을 할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지역에서 혹은 정치계에 연이 닿아 있지 않은 어떤 인재들을 발견할 수도 있는 거니까 진흙 속의 네. 진주 뭐 이런. 그렇게 찾아낼 수도 있는 거라 생각하고 사실 구글 폼이라는 방식 자체는 새로운 게 아니거든요. 네. 그 뭐 누구든 이제 클릭 몇 번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건데 그래도 저는 조금 새롭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누구도 이제 하진 않았잖아요. 이런 단위에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도 되나 싶은 거를 항상 하시고 좀 성과를 내는 편이어서 저 방식으로 좀 인재를 찾아낼 수 있을지 없을지 그런 건 좀 궁금합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발기인 모은 후에 예비 후보군을 찾고 있는 셈이니까 네. 이제 돌아가실 때는 없을 것 같고 신당 창당은 기정사실인 것 같고 제3지대에서 파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문장에 뭔가 제3지대도 파이팅 하시기보다 뭔가 느낌이 있는데 그건 제가 안 물어볼게요. 상대가 있는 거라고 그랬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일단 이준석 전 대표하고 같이 하는 건 아니군요. 그런 말씀 함부로 하시면 또 SNS에다가 쓰신단 말이 아니라고 칼같이. 아, 저는 그래요? 아닙니다. 알았어요. 자, 유호정, 이준석 조합은 아니다. 일단 그거까지 확인. 그럼 누구와의 조합인지는 나중에 보도록 하고 박성민 전 최고, 이낙연 전 대표 신당 네. 만들 것 같아요? 만들면 따라 나갑니까? 박성민 전 최고? 저는 뭐 네. 신당이나 창당이나 이런 흐름에는 동참할 생각은 없고요. 네. 저는 민주당에서 정치하고 싶다 이 네. 말씀 다시 드리고 싶고, 근데 이낙연 전 대표께서 뭐 신당에 대해 선을 긋지는 않았지만 네. 또 신당 작업을 누군가 본격적으로 하고 있다거나 그렇지는 않아 보여요. 그래서 아직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 단계는 아니고 아직 갈등을 봉합할 만한 여지가 그래도 당 안에 좀 남아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갈등을 봉합할 여지가 당 안에 남아있지 어느 정도 남아있는 것 같아요? 뭐 노력하기 나름이죠. 이재명 근데 그 대표께서도. 키는 이재명 대표가 주고 있는 건데 아직 움직임이 없잖아요. 근데 뭐 그러니까 SNS에 뭐 통합이 중요하다라는 글을 길게 쓰긴 썼는데 주어가 없는 글이어가지고. 근데 그런 글보다도 전 중요한 건 어쨌든 적극적인 액션을 하셔야 된다고 네, 봐요. 그래서 뭐 그거는 뭐 두 분이 만날 약속을 잡았는지 안 잡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좀 만나셨으면 좋겠고요. 이재명 대표랑 이낙연 전 대표 두 분 좀 만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출당 청원이 좀 제기가 됐어요. 당원들에 의해서. 근데 이게 보니까 삭제가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당에서 삭제 조치를 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특정인을 향한 출당을 목적으로 한 일방적인 폭력을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당의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저는 그 지시를
이재명 대표께서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네. 면에서 그런 구체적인 액션을 넘어서 좀 두 분이 만나서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분명히 필요해 보인다. 이게 뭐 SNS로 얘기하고 서로 기자들 앞에서 얘기하고 이런 걸로 뭐가 되겠습니까? 결국 풀려면 만나야 되는 거고 만나기 위한 용기를 좀 같이 내주셔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인물은 조국 전 장관이에요. 돌 하나 들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 이거 뭐 출마 의사 밝힌 거다. 선거제가 병립병으로 돌아가면 무소속, 준연동형이면 조국 신당 뭐 이렇게 언론의 해석들이 있던데 이상원 위원장 씩 웃고 있는데 반갑습니까? 고맙죠. 아, 그래요? 예. 조국 장관 이 얘기를 듣고 우리 얼굴을 가리고 있던 DK 여신이 저울을 버리고 짱돌을 조국 장관에게 던질 것 같습니다. 무슨 예, 말이야? 본인 지금 2년 받지 않았습니까? 왜, 조국 장관 책에 DK 눈물 아닙니까? 맞아요. 근데 저는 이거를 보면서 정의의 여신을 굉장히 능멸했다고 생각하는데 이 얘기 들으면 정말로 정의의 여신이 짱돌 들어서 조국 장관에게 던질 것 같고 본인 지금 2년 받고 항소심 진행 중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서 그 항소심을 면하기 위해서 이재명의 선례를 따라 방탄을 하기 위해선 배지를 달아야겠구나라고 하는 그 의지가 굉장히 강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나 방탄하기 위해서 배지 달 거야 이 얘기를 못 하니까 이 뭐 검찰 독재 뭐 이거 우리가 타파해야 되고 선거 연합해야 되고 개헌해야 된다 멋진 말들을 하고 있는데 뭐 결론은 방탄 아닙니까? 돌을 드는 게 아니고 DK에게 짱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얘기를 듣는 순간 돌 하나 들어야 되겠다는 조국 전 장관의 말을 듣는 순간 박성민 전 최고 어떻습니까 이거? 그 돌 하나 부디 내려놓으시길 자,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제발. 그래요? 왜요? 네, 정말 이 뭐 재뿌릴 수도 없고. 근데 어쨌든 돌 하나 들어서 뭔가 본인이 정말 출마를 통해서 뭔가 싸워보려는 것 같은데 과연 그게 적절하냐? 저는 그 의문이 있어요. 이분이 출마하시는 게 민주당에 도움이 될 거냐? 그리고 본인에게 도움이 될 거냐? 안 될 거라고 봐요, 저는. 사법적인 절차에 그냥 충실히 임하시고 재판 결과에 따라서 이제 본인의 뭔가 평가를 받으시는 것이 맞는 것이지 뭔가 정치를 통해서 사법적인 문제를 희석시키고 사법적인 판단을 좀 다르게 받아보겠다라는 의도가 있다고 한다면 저는 그건 국민들께서 심판하실 거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이 움직이게 되면 결국에는 민주당 안에서도 여러 가지 형태로 뭐 조국 전 장관과 연대해야 된다 또는 조국 전 장관과 선을 그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안에서 분출될 가능성이 높고 그럼 우리 안에서도 분열이 일어날 수 있고 우리 안에서 지지층 나눠먹기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민주당에 굉장히 리스키한 인물이기 때문에 저는 부디 그 돌 하나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저 MG 토론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유호정 정의당 의원,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이승환 국민의힘 중랑을 당협위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